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추운데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링고스파이 대표 카일 김현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할 설명회는 아일랜드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지금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나 혹시 학생 비자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최대한 좀 도움이 되는 정보, 인터넷에도 물론 찾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더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들을 저희가 드리려고 요거를 한번 컨텐츠를 짜봤어요.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20년까지 아일랜드에서 이제 거주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고 계신 여기 링고스파이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8년간 지금까지 2,000건 정도, 그리고 학생분 한 1,000분 정도를 저희가 아일랜드로 지금 보내드려서 학생분들께서 수속을 하셔서 이제 연수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적혀 있는 저 어학원 컴플레인 스페셜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말은 사실 이제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셨을 때 아마 이제 유학원이니까 이제 어떤 거를 기대하시고 오셨는지도 저희도 이제 대충 알고 있는데, 유학원이 해주는 서비스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유학원이라는 그 회사를 이용하실 때, 물론 여러분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어학원에 컨택을 하셔서 직접 등록을 하셔도 물론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굳이 유학원이라는 데를 그 중간에 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언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어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에 대한 경험?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손쉽게 알려드리고, 단순히 수속을 넘어서 이제 현지에 도착하셔서 이따가 또 보여드릴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외국에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회사를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제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서 드릴 얘기인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학원을 이용하실 때 저는 물론 다른 유학원들도 다 하고 있는 서비스는 당연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속 도와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OT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준비해드리는 거, 상담해드리는 거 다 해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사실 가장 주력으로 가장 좀 관심 있게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사실 아일랜드를 도착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사실 출발하시는 그 순간부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다수의 어학원, 사실 저도 학생인 때가 있었으니까, 다수의 유학원들은 사실 학생분이 일단 그 우리나라를 출국을 하고 나시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연락을 하면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연락이 되더라도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도움을 좀 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학원을 차려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현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저희는 제가 2015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한참 유행하고 있었던 게,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들 있죠. 뭐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카이스캐너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용하실 때 예전에는 아마 여행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여행을 내가 어디를 가려고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제일 먼저 찾아갔던 데는,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동네에 있는 여행사 사무소를 찾아갔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 여행사 사무소에서 이제 상담을 하죠.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런 여행 상품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수속을 하는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뭐 사실 여행사 사무소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죠. 동네에서. 그렇죠? 다 이제 인터넷으로 다 해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아마도 유학 업계에도 오지 않을까, 빨리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거를 우선 목적으로 해서 링고스파이를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 아일랜드에 있는 아마 가장 많은 어학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저희일 거예요. 저희보다 더 많은 아일랜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학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서 모든 아일랜드의 정보를, 아일랜드 어학원의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어떠한 뭐 강요나 뭐 등록을 꼭 해야 된다, 뭐 회원 가입조차도 저희는 없애버렸어요,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 회원 가입도 안 하셔도 그냥 로그인 없이 그냥 쭉 모든 정보를 다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저가 보장제를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가시기 전에 유학원들 여러 업체를 많이 비교를 해보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근데 이 가격에 관련해가지고도 사실 좀 이따가 또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드리긴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종식시켜 보고자 해가지고 저희가 최저가 보장제라는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 사이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요새 뭐 쿠팡에서 쇼핑하실 때도 보면 뭐 상품도 정보도 당연히 보지만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리뷰잖아요.
이걸 실제로 사용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학교의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좀 내려보시면 바로 이런 그 학생분들께서 직접 다니셨던 혹은 수강하고 계신 혹은 졸업하셨던 학생분들이 직접 이렇게 남겨주신 리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어학원을 고르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 저희 링구스파이가 다른 유학원들과의 차별성을 보이는 점들을 몇 개를 말씀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전문 상담사가 있죠. 뭐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아일랜드에 계시는 또 다른 상담사 한 분이 계세요. 쌤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분은 10년 가까이 돼가고 저는 10년이 조금 넘었고요. 아일랜드 생활을 실제로 경험을 해봤고, 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 다 경험을 해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일랜드를 잘 알고 여러분들의 뭐 질문이나 궁금한 점, 도와드릴 점, 뭐 팁 등을 다 전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정착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저희 현지에 보시면 저희 현지 직원분이 또 계시거든요. 현지에서 살고 계신 저희 린 매니저님이라고 현지 직원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7년, 8년째 지금 살고 계세요. 아일랜드에서.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직접 나가서 여러분들 도착하시면 공항에서 픽업도 해드릴 거고, 이사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시티 투어라든지 이런 현지 서비스들을 저희는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정착하실 때 아마 많은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이제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사실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꼭 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외국에 살다 보면.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현지에 계실 때 혹은 뭐 출국을 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항상 연락이 다 있어요. 현지에서는 저희가 있고 아일랜드에 저희 직원분이 계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연락을 주시면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한번 좀 소개를 해볼게요. 혹시 지금 여기서 워홀로 가시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제가 잠깐 수요자를. 네. 워홀 비자 혹시 받으셨나요? 이미? 받으신 분, 네. 그리고 학생 비자로 가실 분들도 계신가요? 학생 비자로 좀 알아보고 계시고. 어느 비자를 뭐 막론하고 사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도시는 더블린인 것 같아요. 수도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라고 하면 그 인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까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전체 땅덩이 면적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거든요. 한반도랑. 근데 그 인구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가 한 뭐 5,500만, 6천만 이렇게 좀 안 되잖아요.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 10분의 1 정도가 아일랜드 인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땅덩이에 훨씬 더 적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름 이제 서울과 같은 도시가 더블린인 거예요.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지하철역에서 러시아어에 막 이렇게 사람이 끼어서 못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은 잘 못 보실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는 도시가 요즘 이제 코크가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부산과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곳인데요. 바다도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또 액센트가 좀 있어요. 코크는 나름대로의 액센트가 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도 코크 액센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액센트에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골웨이라는 지역이 이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웨이는 그 아일랜드 섬에 더블린은 동쪽, 코크는 남쪽, 그 다음에 골웨이는 서쪽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좀 되고, 골웨이 같은 경우가 특징적인 점은 아일랜드의 가장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더블린도 유명하죠, 당연히 뭐 대도시니까. 그런데 이제 더블린을 벗어나서 아일랜드의 문화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 이럴 때 찾는 곳이 이제 골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없지만 뭐 청학동 같은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될까요? 아일랜드의 뭐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골웨이에 있는 지역 일부 중에 한 곳은 아이리시 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일랜드 여러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다 영어 연수를 가시죠. 그렇죠?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아일랜드가 아이리시라는 언어가 있어요. 게일릭이라고도 부르고 아이리시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사실 아일랜드의 모국어입니다. 역사도 알고 계시는 분은 알겠지만 영국의 지배를, 그렇죠, 800년 정도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일본 식민지를 한 37년 정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대가 끊기지는 않았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8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 예전 사람들이 뭐 100살까지 살지 않으니까 한 10세대 이상을 건너뛰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제 아쉬운 현상이 생겼어요. 게일릭이 거의 소멸화되고,
그 인구 전체 중에 게일릭을 아주 자유자재로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인구의 한 3, 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골웨이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이리시 타운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일부러 보존을 해놨어요. 거기는 게일릭만 써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한번 느껴보실 때 여행으로 가시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라는 곳이랑 또 던리얼이라는 곳이 비슷하게 있는데 여기는 이쪽이 도시, 이 세 가지가 도시라고 했다면 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블린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역은 어떤 분들이 선택하시냐면 나는 더블린으로 가고는 싶은데 사람들이 다 가니까. 그런데 또 사람이 너무 많은 거는 싫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블린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 마을들은. 브레이도 그렇고 던리얼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딱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이런 환경이 있어서 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분당 같은 느낌이 좀 난다고 해야 될까요? 신도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인구 가밀 지역이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서 바다 바라보고 집 지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잘 구성해놓고 사는 굉장히 작은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은 굉장히 좋아요. 브레이도 그렇고 던리얼이도 그렇고 이제 좀 좁기 때문에 그 생활의 무료함이 좀 느껴지실 수 있는데 대신에 장점은 이제 브레이 같은 경우나 던리얼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죠. 그 더블린에서 굉장히 가깝다고. 그러니까 원할 때는 언제든지 기차나 버스를 타면 1시간 내로 더블린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선택하시는 곳이 브레이랑 던리얼입니다. 자, 아까 제가 비자 질문을 잠깐 드렸었는데 아일랜드에 갈 수 있는 비자는 이 두 가지죠, 현재는. 우선 학생 비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전체 기간이 8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끔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왜 1년이 아니고 8개월이냐? 혹은 뭐 7개월짜리 혹은 뭐 11개월짜리 비자는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일랜드의 어학연수를 위한 학생 비자는 8개월짜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보다 긴 기간 혹은 짧은 기간의 학생 비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저 조건입니다. 6개월짜리 어학원에 6개월 과정에 등록을 하면은 받을 수 있는 비자예요. 조건부로요. 그래서 6개월 연수를 하되 2개월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학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8개월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개월을 등록한다, 어학원을 혹은 4개월을 등록한다 이러면 학생 비자를 안타깝지만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5개월짜리, 4개월짜리 비자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그냥 단기 체류 비자가 되는 거고 조건이 많이 달라져요. 그냥 방문 비자라고 보시면 돼요. 관광 비자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아르바이트도 하실 수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보통 학생 비자로 가시는 분들은 다 8개월 단위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학생 비자의 장점 중에 하나죠.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성수기에는 주당 40시간, 그 다음에 비수기에는 주당 20시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성수기라고 저기 표시되어 있는 저 기간이 1년 중에 5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의 거의 절반이 성수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주당 40시간까지 일을 자유롭게 좀 하실 수 있다. 그런 게 장점이고 그 외의 기간에는 이제 20시간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워킹홀리데이 아마 신청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기간이라는 게 있죠. 모집 기간이라는 게 있고 모집 공고에 맞춰서 서류도 내야 되고 기다렸다가 합격하는지 봐서 합격하면 또 추가 서류 내야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학생 비자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어학원만 찾아서 등록하고 학비 지불을 하면은 바로 끝이 나요. 바로 출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제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12개월 체류 비자입니다. 12개월 체류고요. 그리고 풀타임이라고 하는 게 저기 있는 그 40시간을 말합니다. 주당 40시간 자유롭게 일을 하실 수가 있고, 학생 비자와 다른 점은 이제 어학원 등록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점이죠. 등록을 안 하셔도 되고, 혹은 보통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5월 하시는 분들은 보통 3개월 과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죠. 이제 며칠 지났으니까. 작년에 상반기 300, 하반기 500 해서 이제 800분을 이제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좀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경쟁률이 지금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창 좀 높았을 때 코로나 전에는 10대 1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비자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홀 아마 아까 제가 하셨냐고 여쭤봤는데 하신 분들은 요 책받침 같이 된 거 코팅된 종이 받으셨죠? 사진 들어가 있는 그 종이.
그게 이제 비자 승인서라고 하는 거예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서. 그리고 또 어학원을 등록하시는 학생 비자로 가실 분들은 이제 등록을 마치고 나면 학원에서 입학 허가서라는 종이를 보내주거든요.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는데 뭐 LOA라고 하기도 하고 Letter of Acceptance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스플레터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셨다고 해서 그게 곧 나의 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길래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그건 비자가 아닙니다. 아일랜드는 사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비자로 입국을 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아무것도 제가 준비 안 하고 지금 비행기 끊어서 바로 아일랜드 더블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한테는 3개월짜리 관광 비자를 줄 거예요. 그리고 워홀 비자를 받으신 분들 있죠. 그 승인서. 요거를 그 공항에 내려서 보여주시면 또 마찬가지로 일단 너 워홀로 왔구나라는 것까지만 인지를 하고 역시 3개월짜리 비자를 줄 거예요. 3개월짜리 임시 비자를. 그 다음에 어학원 그 학생 비자로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도착하셔서 입학 허가서를 공항에서 보여주시면 일단 학생 비자로 왔구나라고 하면서 또 3개월짜리 임시 비자를 줍니다. 그래서 임시 비자 3개월 받고 들어간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현재 도착을 한 다음에 비자를 이제 정식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각 비자에 맞춰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착을 하시게 되는지를 저희가 좀 적어놔봤어요. 우선 워홀부터 좀 볼게요. 워홀 비자 분들은 비자 승인서 받으셨으면 이제 출국 일정이 나올 테니까 왕복 항공을 끊으셔가지고 입국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학생 비자 분들은 입학 허가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그리고 잔고증명서라는 게 이제 필요해요. 이건 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잔고증명서는 지금 현재 아일랜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잔고증명은 4,500유로입니다. 최근에 4,200에서 4,500으로 늘어났어요. 4,500유로면 한 650, 한 700 좀 안 되는 정도의 돈일 거예요. 그래서 그 잔고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의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여권상의 이름하고 동일한 그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하고 당연히 아일랜드 영어 쓰는 나라라고 했으니까 영문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한글로 준비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명의의 계좌에 하나로 한 700만 원 정도 이상을 예치를 해두신 다음에 그냥 그 창구 직원분한테 이렇게 부탁하시면 돼요. 영문으로 잔고증명서를 유로화 쓰는 나라니까 유로화 표시되게 좀 뽑아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영문, 유로화 표시되게 잔고증명서 뽑아달라고 이 두 가지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잔고증명서는 어느 시점에 준비하면 되냐면 출국하기 바로 직전에 준비하시면 돼요. 한 일주일 정도 전 시점으로 해서. 왜 이게 가급적이면 그 출국에 가까울 때 하면 좋냐면 왜냐면 이민국에다 이걸 일단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내야 되거든요. 이거 신청할 때. 그때 잔고증명서는 사실 최근 4주 이내의 것, 그러니까 한 달 이내의 것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방침이에요. 근데 한 달 좀 넘어도 봐주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가급적이면 새 거가 좋으니까 출국하기 바로 직전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하시면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일랜드는 도착해서 비자 받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IRP 예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 IRP가 비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받으시게 될 비자. 그래서 이 비자를 받기 위한 방문 예약을 하셔야 돼요. 이민국 방문 예약. 그러니까 그냥 찾아가면 안 되고 사무실은 방문 예약을 하고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더블린하고 그 외 지역이 예약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더블린은 전화로 하는 방법이에요.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로 예약을 하고 그 예약 받은 날에 찾아가시면 되고 그 더블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이메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약을. 그래서 해당 그 관할 이메일이 있는데 거기다 보내시면 아마 답변이 올 거예요.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방문해달라. 그러면 그때 이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IRP 신청하시고 하면 되고 또 동시에 이제 입국하자마자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집을 구하시는 문제예요. 아일랜드가 지금 집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오랫동안 장기로 살 숙소를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이따 집 구하는 거에 관해서도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그리고 학생 비자분들은 이 학생 립카드라는 걸 신청할 수가 있어요. 립카드가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티머니와 같은 선불 충전식 교통카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은 이 학생 립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냥 학생이 아니신 분들은 일반 립카드 사용하시면 돼요. 성인 립카드를. 그리고 나이가 21세에서 3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은 그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학생이 아니셔도 영 어덜트 립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건 학생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똑같이 그냥 학생 립카드와 같은 자격을 가지는 립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 립카드가 당연히 왜 좋냐면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교통편을 이용할 때.
거의 뭐 반값에 가깝거든요. 성인 립카드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 어덜트로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현지 진짜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 구하시면서 은행 계좌도 개설하시고, PPSN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사회보장번호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주민등록번호랑 비슷한 거죠. 이게 이제 일을 하실 때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금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번호와 맞물려서 진행이 되거든요. 이 나머지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잘하셨어요. 네, 항공권은 편도로 원래는 끊으면 안 됩니다. 네. 이민국의 규정은 워홀 받으신 분들 아마 그 워홀 안내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적혀 있을 거예요. 왕복 끊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학생 비자도 마찬가지로 이민국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왕복으로 들어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저희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편도로 들어가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반절 학생인 분들이 거의 편도로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일단 워홀이라든지 학생 이렇게 다른 서비스 준비해가지고 가시는 경우에는 그 편도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사실 입국 거절이 된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영어 공부를 다들 아마 하시려고 아일랜드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Languages Open Doors라는 말을 제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이 말을 전 보고 나서 와 이게 진짜 명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다들 배우는 영어를 같이 배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3개 국어를 쓰잖아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진짜 좀 피부로 와 닿더라고요. 저는 지금 언어로 관계한 일을 뭐 예전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때 시작을 해서 쭉 해왔고 모든 일이 언어와 관계되지 않은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언어를 하게 되면 어떤 문들이 열리냐면 이 문들은 저는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직업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리고 인맥의 문이 될 수도 있어요. 외국을 나가시면 이제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언어가 제한적이면 아마도 그 깊이 있는 사귐을 하는 게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인맥의 문이 좀 넓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많이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저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워홀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학생 비자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만약에 워홀 똑같이 출국 전에 영어 실력이 동일했다는 가정하에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1년을 하시는 워홀러 분이랑 그 다음에 어학원 수업만 8개월 하시는 학생 비자 분이 나중에 한 분은 1년, 한 분은 8개월 뒤에 실력을 딱 겨뤄봤다고 했을 때 아일랜드에서 누가 어떤 분이 그 영어가 더 많이 늘었을까요? 더 잘하실까요? 저는 이걸 사실 두 개를 다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정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뭐 제가 뭘 정답을 하려고 해놓는 건 아니고 저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그 아일랜드에서. 그래서 이제 4년 정도 하면서 사실 영어에 도움이 많이 됐죠. 굉장히 많이 됐고 지금 쓰는 영어에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하지만 일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냐면 이 반응 속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매일 같은 말을 비슷하게 하거든요. 왜냐면 뭐 식당에서 하는 일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주문 받고 그렇죠. 뭐 컴플레인 있으면 그런 거 처리하고 예약 처리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되면은 학원 공부를 병행하지 않으면 이 시점이 올 거예요. 내가 매일 같은 말만 지금 쓰고 있구나. 내가 쓰는 표현이 이 정도로 제한적이구나. 라는 이 벽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걸 많이 느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 아카데믹 잉글리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카데믹은 여러분의 말을 조리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뭐 회사나 뭐 아니면 뭐 사업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하다못해 외국 친구들한테 K-팝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지 흘러왔는지 역사에 대해서 좀 읊어주신다거나 할 때 이 서바이벌 잉글리시 가지고 그걸 다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도. 그럴 때 이제 저는 아카데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예요. 이 생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일을 하시거나 혹은 뭐 모임을 나가시거나 파티 많이 하니까 파티를 자주 나가시거나 하시면서 여기서는 이제 다국적 친구들하고 모이니까 이때는 많이 그 생활 영어가 많이 느실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조리 있는 영어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어학원에서 배운 영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어학원 공부가 사실 저한테 좋았던 점은 그거였거든요.
저희는 지금까지 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한국식으로 영어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뭐 문법도 한국어로 문법을 배웠었고. 근데 이제 여기를 가면 영어로 영어를 가르쳐 줘요. 그게 참 신선했어요. 그래서 어학원이라고 하는 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학원을 왜 가냐면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요새 그 헬스 많이 유행하니까 그 보면 헬스에 보면 PT 선생님들 계시죠. PT 선생님들, 그렇죠? PT 선생님들 보면 분명히 우리보다는 그 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전문 지식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사실 이제 PT를 받으면 굉장히 비싸죠.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 돈이 정말 많지 않고서는 PT를 뭐 계속 몇 년간 받으시는 분들은 잘은 없잖아요. 그렇죠? PT를 받는 이유는 운동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내 몸과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아, 이렇게 내가 앞으로 쭉 운동을 해나가면 되겠구나 정도를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어학원을 그런 이유로 다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혹시 뭐 3개월, 지금 6개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 어학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어가 뭐 원어민 수준으로 절대 유창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다니면 좋은 이유는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새로 정립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영어를 앞으로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립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를 영어로 공부하는 순간이죠. 그거를 가르쳐 주는 곳이 바로 어학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이제 강사분들은 직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외국인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자기의 언어를 가르쳐 주는 거에 전문화되어 있는, 그리고 트레이닝이 다 되어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PT 선생님이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까지 하냐면, 잘 하는 선생님들은 우리 한국이랑 일본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발음이 약한지, 뭐 어떤 문법이 약한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잘 짚어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남미 쪽에서 온 친구들하고 좀 많이 대비되는 게, 남미 친구들은 적극성이 있어서 말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말은 많이 하는데 문법에 맞지 않게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그쪽 맞게 짚어주시고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학원에 가면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수업은 전체적으로는 다 영어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말을 엄청 시킬 거예요. 그래서 어원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 pairs로 영어를 해보라 그래요. 둘 이렇게 지어져가지고 둘이서 이거 방금 연습했던 거 같이 해봐봐 하면서 말하기를 엄청 많이 하게 될 거고, 모든 수업은 이제 영어로 문법을 배우고 듣기, 그다음에 읽기 쓰기 이런 것들도 다 골고루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이제 학교도 선택을 하시지만 과정도 선택하시잖아요. 어떤 코스를 들으실지. 바로 이제 일반 영어 과정이라는 걸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일반 영어 과정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의 그 구성 요소들 있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네 가지를 골고루 훈련시켜주는 과정이 바로 일반 영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게 유러피안 공통 기준이거든요. 유럽에서 언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다 이 레벨로 구분이 되실 거예요. 자기의 실력이. 그러니까 이 A1 같은 경우는 가장 비기너, 이제 막 철자 떼고 이제 뭐 How are you 정도 시작하는 정도죠. A1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가 pre-intermediate이라고 해서 A2, B1, B2, C1, C2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C2 레벨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냐면, 눈 감고 들으면 원어민하고 구분을 할 수 없다 정도로 이제 레벨인 C2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이쪽에 가장 많이 배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한국 분들 대부분 다 보면 처음에 학교 들어갈 때 이제 레벨 테스트라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공부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레벨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레벨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A2나 B1에서 많이 시작을 하셔서 그다음에 끝날 때는 이제 B2라든지 뭐 잘하시는 분들은 C1 정도에서 끝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C1도 굉장히 사실 높은 레벨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지금 저희가 피라미드 이걸 그려놓은 이유가 B1, B2가 가장 학생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C2 레벨인 사람이 사실 어학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A1도 잘은 없어요. 알파벳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자기 나라에서. 그래서 B1, B2가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 클래스가 가장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좀 학교 규모가 큰 경우는 B1 플러스 B1 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좀 많이 개설을 해놔요. 세분화해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이제 어학원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어학원을 선택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요. 워낙 아일랜드에 어학원이 많거든요. 약 70개 정도 어학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중요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이 두 가지, ILEP라고 했던 거랑 이 ACERS 인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두 가지는 무조건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어학원을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 어학원인지 아닌지. 이걸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적인 예로 뭐 어학원이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망했다, 문을 닫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방지해주는 이제 인증을 가지고 있는 게 이 ILP와 헬스거든요. 그리고 또 ILP는 특히 더 그런데 이거를 안 가지고 있는 어학원에 등록을 만약에 하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만약에 어학원 가격이 너무 싸서 등록을 했든 그러면은 학생 비자 발급이 안 됩니다. 이 ILP는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리스트예요. ILP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리스트를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돼 있는 어학원 이 과정에 등록하는 사람만 비자를 발급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어학원은 절대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MEI와 Select라는 거는 이거는 좀 뭐 약간 필요 충분 조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어학원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또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학원 연합 같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일종의 유니언 같은 걸 형성해서 뭐 자기네들끼리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거죠. 이 MEI는 이제 마케팅 잉글리시 아일랜드라고 하는 건데 영어 그 어학원들을 서로 홍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묶여 있는 어떤 그 이익단체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돼 있는 어학원을 등록하시면 어떤 점이 좀 좋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황 있죠. 갑자기 어학원이 문을 닫는다든지 무슨 일이 생겨서 운영을 못하게 됐을 때 타 어학원, MEI 어학원에서 그쪽에서 있던 학생분들을 무조건으로 아무 자격 조건 없이 돈 받지 않고 흡수해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이제 MEI나 셀렉트 같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 ILEP와 ACLS 인증을 꼭 가지고 있는 곳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MEI와 셀렉트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저희 그 사이트에 보면 표시를 다 해드렸어요. 그거를 보시면서 좀 가이드를 삼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떠나서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의 예산이겠죠. 그래서 가격대에 맞는 어학원을 좀 설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학원의 위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더블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고를 게 없어요. 왜냐면 코크의 어학원 5개, 그 다음에 골웨이에 3개, 그리고 던리얼이랑 브레이 각각 1개씩 있어요. 1~2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고를래야 고를 수, 위치만 거기는 도시를 결정하면 어학원은 바로 결정이 될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제 더블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힘들죠. 더블린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어학원이.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기준을 갖고 좀 골라보세요. 더블린에서도 더블린 시티 센터에 있는지 외곽에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 요거가 아마도 여러분한테 좀 많이 그 영어 공부하는 데랑 친구들 사귀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초반에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방과 후 활동을 얘기합니다. 어학원에서 하는. 그러니까 보통 오전반을 많이 들으시는데 오전반 끝나고 나면 오후 한 뭐 2, 3시, 3, 4시쯤에 어학원에서 학교 학생들한테 다 모여가지고 같이 뭐 펍을 간다든지 아니면 같이 뭐 박물관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액티비티 스케줄이. 요거를 또 이제 학교마다 잘 운영해서 이렇게 하는 곳이 있고 아예 또 액티비티가 없는 어학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 기준에 하나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준비하실 분들 가끔 계시죠? IELTS라는 시험 이제 가장 많이 보시는데 IELTS는 그 영국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시험이에요. 영어 능력 시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국 영어권에서 대학교나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아마 IELTS 시험을 꼭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적을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시험으로. 그래서 그런 이유로 보실 분들은 IELTS 시험이 있는 과정을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다른 시험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일랜드 어학원 가격이 이런 식으로 지금 분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저렴한 데는 이렇게 340만 원대에 붙어 있고요. 가장 비싼 데는 뭐 1000만 원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6개월 과정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6개월 과정 오전반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뭐 대부분의 뭐 가격 형성대가 그렇지만 이 중가대 어학원, 중저가나 중고가 요 사이로 해갖고 학원을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격을 보시면은 항상 그런 질문을 좀 드시죠. 도대체 비싼 학원 왜 비싸고 싼 데는 왜 싼가요? 그렇죠. 이런 거 좀 궁금하시잖아요. 요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해본 바로는 어학원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좀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청담동에서 운영되는 어학원이면 아무래도 뭐 지방에서 운영되는 데보다는 좀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좀 그걸 결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이나 규모가 결정을 합니다. 규모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규모는 이제 어학원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른 것 같아요. 뭐 전체 정원이 뭐 100명, 뭐 150명 이렇게 운영되는 작은 소형 어학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막 7, 800명 이렇게 전체 전공 가는 큰 대형 어학원들은 가격이 대체로 좀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을 하는 거죠. 돈이 많은 학교일수록 시설도 더 좋을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국적 비율도 연중 좀 고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15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한정돼 있죠. 그래서 특정 국가에서 학생이 많이 들어버린다. 그러면 국적 비율 그대로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학생 수가 좀 많은 데를 선택하시면 국적 비율이 고를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교사입니다. 교사들도 뭐 마찬가지죠. 강사들도 직원이니까 일종의 다 같은 연봉을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력이 더 많이 있고 더 잘 가르치고 평가가 좋은 강사들은 더 많은 돈을 지급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비싼 곳은 좀 좋은 경력이 많은 실력이 좋은 교사들을 데리고 있을 확률이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국적 비율이 많거나 규모가 큰 어학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숫자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800명 되는 학생들을 관리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액티비티랑도 관련이 있는데, 액티비티 아까 그랬죠. 제가 잘 운영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고. 잘 운영되는 데는 아예 액티비티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분이 계세요. 액티비티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하는 일이 정말 말 그대로 한 달에 스케줄을 다 짜는 거예요. 월요일에 뭐 하고, 이번 주 화요일에 뭐 하고, 어디 가고, 이건 쭉 짜놓은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이제 다 이렇게 인솔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운영이 되는 학교가 아무래도 좀 더 가격이 나을 수밖에 없겠죠. 그걸 받아보는 학생분의 학생 서비스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액티비티 직원분도 계시지만 들어가면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리셉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리셉션도 굉장히 소형 어학원 같은 경우는 리셉션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선생님인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일을 다 동시에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학교가 작으면. 그런데 이제 좀 대형이라든지 고가 어학원들은 그런 전담 직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가격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학원하고 유학원을 저도 가끔씩 좀 혼동해서 가끔씩 써가지고 이걸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학원은 말 그대로 그 언어를 가르쳐주는 곳이죠.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될 곳. 그것이 어학원이고, 유학원은 저희 같은 어학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수석을 도와드리고 현지에서 어떤 일이 났을 때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곳이 유학원입니다. 유학원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유학원 운영을 지금 한 8년, 9년째 하고 있는데, 그 학생분들한테 이런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봐가지고 이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요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께서 사실 직접 어학원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학원 도움 없이. 근데 왜 유학원을 또 이용해야 될까?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학원을 이용하면 내가 추가적으로 돈이나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는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어학원들은 저희 같은 지금 한국에 있는 링고스파이와 같은 회사 있죠. 저희만 하고만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유학원들하고 일을 하겠죠. 그렇게 많은 유학원들하고 일을 하는 이유는 사실 자명하죠. 왜냐면 아일랜드에 자리하고 있는 소형 뭐 중대형 어학원 하나가 전 세계에서 마케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있는 이렇게 저희 같이 학생분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고 상담하고 하는 회사들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서 그냥 한국의 마케팅은 이쪽에다 맡기자, 중국의 마케팅은 저기다 맡기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력 관계를 맺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어학원한테 파트너 계약을 할 때 가격을 받거든요. 보통 어학원의 가격은 매년 연초에 결정이 돼요. 지금 2024년 가격이 나오고 저희 사이트에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그 가격은 말 그대로 해당 어학원이 정한 가격입니다. 소비자 권장 가격인 거죠. 그 가격이고, 그래서 학생분들께서 그러면은 내가 직접 연락하면 그거보다 좀 싸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학생 개인이 연락을 해왔다 그래서 가격을 뭐 더 싸게 해준다든지 디스카운트를 해줄 수가 없어요. 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학원을 이용하셔도, 혹은 여러분이 직접 등록을 하셔도 여러분은 똑같은 돈을 지불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죠. 굳이 그러면은 유학원을 이용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별도로 있는데 같은 돈 내시고 그냥 서비스 다 받고 가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타 유학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연락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알아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상담을 많이 이제 하라고 할 것 같아요. 항상 연락하거나 뭐 카톡 연락하면은
1대1 상담이나 대면 상담하라고 이제 방문 상담을 하라고 이제 아마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줄 것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정보가 나한테 오는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도 많고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저는 사실 가격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연초에 결정이 되거든요. 어학원에서. 그거를 전 세계에 있는 유학원에 쭉 뿌려요. 그냥 가격표를 다 던져줘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가격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굳이 학생분한테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방문 상담 오세요. 하면서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어학원의 웹사이트만 들어가도 가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는 정보를 굳이 감출 필요가 없다. 저희 사이트의 모습이거든요. 저희 사이트는 이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더블린, 그러니까 지역 선택을 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어학원 리스트가 이게 쭉 떠요. 과정 리스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가격 있죠. 이 가격이 실제 어학원이 고시하는 그 아까 말한 소유자 가격입니다. 그리고 어학원들에서 이렇게 그 판촉을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특가 세일을 할 때가 있어요. 프로모션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을 때 이거를 할인받아서 가시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은 모든 정보를 이렇게 로그인 없이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에 관한 소개도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또 별도로 촬영해 놓은 이 영상 자료가 있거든요. 저희는 처음에 이 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정보를 이제 사진을 처음에는 해놨는데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했던 게 유튜브 비디오를 만드는 거였어요. 각 어학원에 방문을 실제로 해서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거기 실제로 다니고 계신 학생분들을 또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다 여기다 영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이거를 한번 보시는 것도 선택하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일랜드는 뭐 다 좋은데 집이 지금 좀 많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집 구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집은 숙소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단기 숙소와 장기 숙소. 단기 숙소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자마자 잠깐 지내시는 곳 있죠. 뭐 4주가 됐든 8주가 됐든 뭐 며칠이 됐든 간에. 그런 데를 단기 숙소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장기 숙소는 여러분이 이제 장기로 쭉 지내실, 대부분 쉐어하우스 같은 걸 얘기하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해봤어요. 처음엔 단기 숙소로 도착하자마자 단기 숙소에서 지내시면서 이 장기 숙소를 알아보셔가지고 이사를 하셔서 지내시는 게 가장 흔한 일반적인 형태인 것 같아요. 이제 단기 숙소 같은 경우는 어학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홈스테이나 기숙사가 모든 어학원마다 다 있어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는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 4주 저거 한 달 기준 가격이거든요. 한 달에 한 1,000유로에서 1,500유로 정도 합니다.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주에. 그리고 이제 혹시 어학원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뭐 호스텔도 이용하실 수 있고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이용하실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보면은 한 일주일에 뭐 이 정도 가격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에어비앤비보다 호스텔이 훨씬 쌉니다. 호스텔은 뭐 이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해외 다니시면서. 이거는 이제 백패커스라고 그래서 이제 한 방, 도미토리라 그러는데 한 방 안에 막 16명씩 이렇게 침대에 벙크베드 해가지고 자고 이런 공간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해요. 그리고 호스텔의 장점은 시티에 보통 다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접근성이 좋습니다. 시티와 접근성이. 자, 그리고 이제 장기 숙소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지내시는 곳인데, 쉐어하우스에서 가장 많이 지내세요. 집 하나를 다 빌려서 혼자 쓰시는 분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사실 스튜디오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 원룸 형태 있죠. 원룸 형태가 아일랜드에서 없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걸 스튜디오, 원룸이라는 말은 이제 콩글리시라서 스튜디오 아파트먼트라고 하거든요. 스튜디오는 한 달에 한 1,000 이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물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지내시는 형태가 쉐어하우스에서 지냅니다. 왜냐하면 집들은 보통 다 방 2개, 한 3개 정도쯤 다 가지고 있거든요. 방 3, 4개짜리 이상의 집에서 거기에 이제 각자 방에서 이제 하나씩 맡아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방도 더블린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워낙 좀 집세가 비싸다 보니까 방 하나를 혼자 쓰면 한 이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만약에 그 방을 또 쉐어를 한다. 뭐 2인 1실, 3인 1실 이렇게 쉐어를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 80만 원에서 100만 원 언더로. 이렇게 이제 가격이 대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홈스테이랑 아까 말씀드린 기숙사를 스튜던트 레지던스라고 하는데 대충 형태가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어요.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 홈스테이는 말 그대로 가정집이죠. 가정집에 아이리쉬 가정집에 내가 방 하나를 그냥 얻어가지고 잠깐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형태의 방에서 지내게 되고, 거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공동 사용하게 되고, 홈스테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밥이 제공된다는 거죠. 아침하고 저녁이 숙식 제공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현지 문화를 좀 빨리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현지 언어라든지 문화에 적응을 빨리 좀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이제 홈스테이를 많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홈스테이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은, 학교는 보통 다 시티 센터에 있잖아요. 근데 홈스테이는 그 학교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시 외곽 지역이 다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학원은 대부분 다 노른자에 위치해 있고, 집들은, 이런 가정집들은 다 외곽 지역에, 흰자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통학에 아주 짧으면 30분, 많이 걸리면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는 물론 기숙사도 조금 거리가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숙사는 사실 시티센터나 그 근방에 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충분히 있는 정도의 위치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이렇게 보시면, 이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보통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죠. 지금 보면 개인 보통 다 1인 1실을 주고요. 물론 여기도 트윈룸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다 1인 1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운동하는 시설이라든지 뭐 샤워 시설이라든지 휴게 공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영화를 볼 수 있는 룸도 있고. 근데 이제 단점은 좀 비쌉니다. 당연히 시설을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마저도 지금 많이 숙소가 없어가지고 이제 좀 많이 기다리시거나 예약을 좀 하셔야지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학생분이거든요. 학생분이었어요. 그분이 홈스테이를 신청해서 가셨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요 사진이랑 좀 많이 대비되죠. 요런 거 홈스테이 생각하고 가셨는데, 배정을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아주 학생분께서 굉장히 이제 많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학교에다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하시고,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지의 유학원이, 그 현지 서비스가 가능한 유학원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홈스테이라고 하니까 그거 알고 신청하셨지만, 이런 집을 여러분들도 배정받으실 수 충분히 있어요. 왜냐면 이런 집들이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거든요. 이 학생분께서는 사실 이제 한 가지를 제가 좀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 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유학원을 이용하실 분들이면, 특히 뭐 저희 같은 유학원 이용하실 분들이면, 여러분이 유학원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나보다 영어를 좀 더 잘하고 살아본 경험이 있는 이 사람한테 내 일을 좀 일임해서 맡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발생했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학교랑 직접 소통을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대신 싸워드려요. 대신 싸워드립니다. 저희 잘 싸우거든요. 많이 싸워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그거 하려고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 학생분께서는 너무 답답하시는 나머지 학교에다가 직접 리셉션에 가서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주신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학생분한테 직접 학교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언어가 소통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지금 또 기분도 나빠 있으니까 하도 많이 나 있고, 그 상태에서 소통을 시도하면은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더 안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와는 계약 관계거든요. 저희가 학생을 보내드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파워가 있고 조금 더 정제된 언어로 저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 학생분 그 관리하는 그 직원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건 결국에 해결이 돼서 학생분께서 다른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하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거 더블린 지도예요. 더블린 지도를 이렇게 좀 표시해놨는데, 이 가운데로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강이 하나 흐르거든요. 좌우로. 우리나라 한강하고 좀 비슷하죠, 서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10분의 1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강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리피강이라고 하는데, 리피강을 남단에서 북단까지 걸어가는데 한 20초, 25초 정도 걸릴 거예요. 그 정도로 보면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가 시티 센터고요. 여기가 딱 시티 센터고, 이쪽은 이제 시 외곽 지역, 더 바깥에도 아우터 더블린이라고 또 있어요. 이 지도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더블린 나중에 주소를 보시면, 이따 저랑 같이 다프트라고 사이트 보시겠지만, 주소를 보시는 방법이 팁입니다. D는 더블린을 의미하고요. D 1, 2, 3, 4 이렇게 숫자가 나가죠. 근데 강을 기준으로 북쪽은 다 홀수예요. 홀수 숫자를 가지고 있고, 강 기준으로 남쪽은 다 짝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그 시티 중심에서 가까울수록 숫자가 작고요, 낮고요. 시티에서 멀어질수록 숫자가 좀 커져요. 그래서 그 딱 아일랜드 주소만 딱 보고도
대충 감이 오는 거죠. 아, 북쪽이다, 남쪽이다. 시티에서 멀다, 가깝다.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 지도를 보실 때 가늠하실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이제 적어놓은 그 흔히 말하는 위험 지역이라고 한 곳을 이제 리스트를 좀 해봤어요. 여기 말고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지역은 또 왜 피하시는 게 좋냐면, 아일랜드 가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거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치안 관련해가지고. 치안은 사실 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의 치안은 절대 기대하고 가시면 안 돼요. 아일랜드는 유럽이고, 유럽에서는 나름 좋은 편에 속합니다. 유럽에서는 좋은 편에 속하는데, 한국 분들은 역체감이 되셔서 그렇거든요, 그게. 한국이 워낙 치안이 좋은 나라라서, 우리나라는 뭐 밤 11시, 12시 밖에 나가도 괜찮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편의점도 24시간 열려있고. 근데 이제 아일랜드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특히 다른 유럽 도시 여행하실 때는 더더욱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어두울 때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역들은 그 흔히 말하는 우리 티네이저라고 하는데 10대 중에 이제 좀 그 질 나쁜 티네이저들 있죠. 10대들. 걔네들이 많이 이제 활보하는 그 지역이에요. 이 지역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는 좀 피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주소에 보면 이렇게 타운 이름이나 스트리트 이름인데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좀 걸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등록하셨다면 주소를 이제 내가 이 집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서 주소를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이거 보면은 대충 감이 오거든요. 이 지역은 괜찮습니다. 안 괜찮습니다라고. 그럼 저희가 이제 또 조언을 드릴 거예요. 여기는 그냥 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위험 지역이 좀 이게 트리키한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탈북 스트리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더블린 시티 센터 한복판이에요. 완전 한복판이에요. 근데 여기가 위험해요. 그 길인데 여기서 저까지 걸어가는데 한 뭐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 블록을 하나만 넘어가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정말 코너 하나만 돌면은 또 안전지역이 나왔다가 또 코너 하나만 돌면 위험지역이 나왔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아예 뭐 예를 들면 뭐 발리포머 이런 데는 제가 처음 가서 살았던 곳인데 여기는 그 지역 전체가 다 위험해요. 그래서 이 동네는 좀 안 좋고 핑글라스도 굉장히 안 좋은 동네로 유명합니다.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아예 피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집 찾는 방법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걸 준비해봤는데 집을 찾는 방법은 사실 이렇게 한 6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프트라고 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사이트에서 제일 많이 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렌트 관련 그룹들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인 단체 카톡방이 있거든요. 더블린 단톡방이 있고 포크 단톡방이 있는데 포크 단톡방은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다지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는데 더블린 단톡방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중고 물품을 사거나 판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집을 구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아주 뭐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인 소개가 많죠. 학교 친구나 지인 소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가자마자 학교 친구들을 막 사귀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친구의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의외로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우리 같이 연수를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연수 끝나고 돌아갈 때 자기 집이나 자기 직업이나 이런 것들 친구한테 패스해주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이 의외로 많이 구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학원 다니시는 분들 보면 벽에 보면 벽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학생분들 직접 뭐 중고 물품을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 같은 경우도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서 광고 게시판 보고도 찾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다프트부터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다프트라는 사이트예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는 아일랜드 최대 부동산 전문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전문 플랫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들어오셔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 이게 메인 메뉴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집을 아예 팔 사람들, 이건 집 전체를 렌트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혹시 잘못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집 전체를 렌트하는 건데 우리 학생분이 가자마자 집 전체 렌트하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쉐어를 하는 데를 들어가야 되겠죠. 쉐어로 들어가시고 더블린으로 일단 기준으로 볼게요. 더블린으로 보시고 일단 이렇게 하면은 더블린 또 지역들이 쭉 나오죠. 이렇게 노스 더블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더블린 1, 2, 3, 4 이렇게 쭉 있죠. 이거 보고 이렇게 나는 어느 지역에서 살고 싶다 하면 그걸 컨택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체 다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래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몇 개를 볼게요. 참고로 여기 위에 나오는 것들은 광고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에 몇 개는 걸으시고 실제로 사람들이 올린 거를 보셔야 되는데 참고로 저는 지금 시티 센터를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티 센터라서 좀 봐주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뒤에 보면 더블린하고 숫자가 붙어 있다고. 여기는 7이니까 남쪽일 거고요. 그렇죠?
강의 강의 북쪽일 거고, 죄송합니다. 강의 북쪽일 거고, 시티센터에서 아주 많이는 안 떨어져 있어. 꽤 가까운 곳인데, 그래도 버스 타고 한 10분, 15분은 걸립니다. 그 정도 위치고, 이 방 하나가 900유로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600에서 1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제가 아예 학생분한테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리모델링 해놓고 하는 곳 같아요. 더블린 7에 있고. 요거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더블린 4면은 사실 남쪽 지역이 우리나라가 좀 강남이 강북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더 안전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 더블린도 그런데 더블린 4 지역이 흔히 말하는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중에 하나, 더블린 4, 6 정도가 가장 흔히 말하는 뭐 안전하고 살기 좋고 돈 좀 있으면은 가면 좋은 곳이 더블린 4랑 6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블린 4에 있는 집을 하나 볼게요. 비싸죠? 1,400유로니까. 이런 데는 이제 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신축이 아니더라도 집은 새로 리모델링이 돼서 깨끗할 거예요. 방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게 보면 지금 침대가 딱 봐도 그 더블 베드죠. 그래서 더블룸이라고 부르거든요. 침대 기준으로 항상 방의 이름이 결정이 돼요. 싱글 베드가 하나 있으면 싱글룸이라고 하고, 침대가 독립된 게 2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트윈룸이라고 하고요. 더블 베드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더블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더블룸이라고 해서 무조건 2명을 받겠다라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bedrooms available. 이거는 이제 방이 지금 내가 렌트하는 방이 몇 개냐 해서 베드룸 하나를 지금 렌트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언제부터 가능하냐? 1월 13일부터 들어갈 수가 있다, 입주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발목을 잡는 부분인데 1년간 렌트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8개월 학생비자로 가신 분들이나 워홀 가신 분들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보실 때는 꼭 이분한테, 이 사람한테 나중에 이메일을 보내서 비행 신청을 하거든요. 비행 신청할 때 꼭 말씀을 미리 사전에 하세요. 나 1년을 못 채울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냐라고 하면서. 왜냐면 이거를 계약을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보증금을 떼어요. 보증금을 못 받고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 파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잘 보고 들어가세요. 가끔 집마다 보면 뭐 6개월 가능도 적혀 있거든요. 대부분은 아일랜드는 기본적으로 1년이에요, 렌트가. 그 다음에 sharing with one이라는 얘기는 이 집에 나 말고 다른 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명이 사는 집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owner occupied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집에 집주인, 이 집에 진짜 실제 주인이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owner occupied가 되어 있냐 안 돼 있냐. 그래서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이 나머지 한 명이 아마 이 집을 빌렸을 거예요. 그 집주인한테. 그리고 나머지 한 방을 저희가 지금 렌트를 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선정하냐 했을 때 남자 여자 상관없다고 되어 있죠. 근데 디스크립션을 대충 읽어보면 더블룸 이때부터 가능하고 데이트 플렉시블이라고 돼 있죠. 플렉시블이라는 말은 이제 유연하다 이런 뜻이라서 이제 좀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여기 적혀있네요. 6개월 initially. 처음에 6개월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데는 괜찮네요. 그리고 다 리뉴 돼 있는 것이고 만약에 급하면 더 일찍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뭐 집에 관한 간략한 소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스윗이라는 단어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방에 그 욕실이 딸려있냐 안 딸려있냐를 기준으로 이제 안스윗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거든요. 이건 not 안스윗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방은 아마 욕실은 쉐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자기 소개가 나오는데 자기는 프로페셔널이라는 얘기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여성이고 한 30대 중반 정도 된다. 그래서 자기는 work from home이 이제 집안에서 재택근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work from home을 일주일에 3일을 한다. 어떤 사람을 찾냐면 클린하고 타이디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 깨끗하게 잘 지내는 사람, 그리고 respectful, 좀 상대방을 잘 존중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다. 돼 있죠. 이 사람은 아무래도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위치는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랜드 카나ල් 스테이션, 여기가 굉장히 또 그 비즈니스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거든요. 흔히 뭐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다 여기 있어요. 거기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서 거리에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쭉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고 이제 그 디파짓이 이제 중요한데 그 아까 보증금 얘기 잠깐 드렸죠.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굉장히 돈이 많고 월세가 작잖아요. 뭐 5천에 20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일랜드의 집은 렌트는 무조건 보증금과 월세가 거의 똑같아요. 뭐 이게 아마 1,400유로짜리였잖아요. 그 아마 2,800유로를 달라고 할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한 달치를 미리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2,800을 내고 그 다음 달부터 1,400씩 쭉 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제 나올 때 집에 내가 뭐 기물 파손한 것도 없고 밀린 빌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그 돈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또 적혀 있죠. 1month deposit required. 한 달 방세가 디파짓이다. 그리고 이 돈의 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돈가금을 얘기합니다. 전기세, 뭐, 아일랜드 수도세가 참고로 없어요. 수도세가 있다가 항의가 워낙 많아가지고 사라졌는데, 수도세가 없고, 뭐, 인터넷, 뭐, 아니면 가스를 쓰는 뭐 가스 이런 것들이 포함된 빌일 거예요. 그게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다. 별도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때부터 가능하고. 여기는 스트리트 파킹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주차도 가능하대요. 이런 데는 아마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아까 메시지를 보내면은 이제 뷰잉이라는 걸 잡게 돼요. 뷰잉이 잡히면은 가는 건데, 뷰잉이 잡히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1번이에요, 1번. 무조건 합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쟁이에요, 거기는 지금 집 구하는 게. 서로 워낙 구할 사람들은 많고 집은 적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리스팅 괜찮은 게 하나 올라오잖아요. 그럼 밑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댓글을 달아요. 너한테 메시지 왔으니까 확인해라 이러면서. 그래서 일단은 나 말고도 뷰잉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내가 거기 합격해야 돼요. 완전 바뀌었죠, 갑과 을이. 그래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일단 가면 무조건 내가 합격할 수 있도록 좀 웃는 얼굴과 좋은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집이 위험 지역인지는 가기 전에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집마다 보면 이렇게 파티나 친구를 데려올 수 있는 집이 있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지 안 한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뭐 반대로 나는 별로 파티를 안 좋아하는데 내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 파티 맨날 하는 애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통 이게 남미 친구들이 파티를 되게 좋아해요. 하우스 파티를. 그래서 그런 친구들 하면 되게 재밌긴 재밌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집에 애완동물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한 달에 빌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까 빌 별도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집세에 빌이 포함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아일랜드가 이 겨울 난방비가 좀 사악해요. 그래서 전기로 특히 돌리는 집 같은 경우는 막 난방비면 몇백 유로가 한 달에 나오거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도 너희 한 달에 어느 정도 내니? 라고 확인을 꼭 해보고 들어가세요. 왜냐면 뭐 렌트비는 싼데 빌이 비싸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 이제 워낙 요새 집이 비싸다 보니까 거실을 방으로 개조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돈을 냈을 때 뭐 제대로 된 어떤 서면 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인지도 확인을 꼭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요거는 저희 사이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할인 쿠폰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한테만 이거 제공해 드리는 건데, 6개월 가정 등록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코드 에다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넣는지. 요거 넣으시면은 60유로 저희 가격에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 코드를 넣으시면은 3개월 가정은 30유로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할인 받으신 상태로 등록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적어 두셨다가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예약을 하시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런 서비스를 저희는 제공해 드립니다. 이게 저희 링거스파이 정식 회원 서비스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어학원 수속에 대해서 뭐 별도의 뭐 수속비가 발생한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링고스파이는 얼마를 지불하면 되나요? 라고.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무료로 다 수속을 해줄 수 있고 상담도 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할인가로 무조건 등록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아까 할인 코드 안 드렸죠? 그걸로 통해서 그러면 정가보다 더 싸고, 만약에 학교가 할인을 좀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가격에서도 또 추가로 더 할인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할인가로 항상 등록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모두에게 다 제공되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돈을 버는 방식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는 커미션으로 돈을 벌어요. 여러분들이 지불하신 학비의 일정 부분을 학교가 계약된 만큼을 커미션을 저희가 받으면서 그걸 수익으로 해서 이제 운영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아까 같이 좀 중소형 어학원이나 굉장히 저렴한 어학원에 3개월 등록하셨다. 그럼 저희가 이제 수익을 얻게 되는 게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각 코스마다 적혀 있으니까 제가 또 보는 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유심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등록하시면 제공이 되는 건데, 도착하시자마자 저희가 공항 픽업을 나가드려요. 그러면은 저희 현지 직원분이 픽업을 나가서 거기서 바로 유심 카드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거기서 유심 카드 끼우시면은 도착하자마자 폰을 바로 개통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공항에서 본인이 직접 사실 수도 있거든요. 공항에서 유심 카드를 팔긴 팔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해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유심 카드가 우리나라 통신사가 뭐 SKT, LG 있듯이 거기서 통신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통신사가 20유로를 한 달에 충전을 하면은 탑업을 하면 거기 청구를 다 선불 방식을 씁니다. 그 후불 우리나라처럼 잘 쓰지 않고 20유로를 충전하면 한 달 동안 그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혜택이 있는 통신사예요. 저희는 그게 참고로 공항에서 안 팔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 쓰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3라는 통신사인데
그거를 제가 준비해가지고 가서 바로 드리니까 이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하고 나서 더블린에 해당하는 건데 그 도착하고 한 며칠 후에 저희 현지 매니저분이 아마 그 공항 픽업해갖고 집에 모셔다 드릴 때 아마 스케줄 조정을 할 거예요. 언제 시티 투어 가능하다 하면서 시티 투어를 받으시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대로 이제 집을 알아보시면 장기 숙소로 이동할 때 한번 이사가 한 번쯤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더블린에 해당하는 건데 저희 이제 직원분의 차량으로 이사 도움을 한번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간헐적으로 저희 현지에서 링고스파이 회원들끼리 정모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8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현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 항상 저희는 지원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점이 이제 다른 것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예로 가져와 봤어요. 그 학생분께서 갑자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이게 우리도 요새 많이 있는 뭐 피싱이나 스미싱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잘 봐두세요. 아일랜드의 우체국을 안포스트라고 그래요. 안포스트. 네, 안포스트로 달려있죠, 여기에. 그래가지고 또 참고로 하필이면 또 공교롭게도 학생분께서 학생분의 어머님이 택배를 보내주셨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맞춰가지고 이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안포스트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너의 택배가 그 딜리버리 애드레스가 잘못돼 있다. 그래서 여기 링크로 들어가서 빨리 주소를 업데이트해라. 24시간에 하지 않으면은 그거 다시 돌아가면 반송된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분이 깜짝 놀라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이 카드를 다 입력하신 거예요.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죠? 뭔가 이상한 점 발견하셨어요? 뒤에 붙어 있는 이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참고로 아일랜드는 우리나라는 co.kr을 쓰지만 아일랜드는 .ie를 씁니다. 아까 보셨던 다프트죠? 다프트.i 이렇게 쓰는 것처럼 뭐 .com이나 .i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그래서 이분이 그 학생분께서 일단 카드를 하나를 입력했는데 안 돼가지고 또 다른 카드를 또 넣으셨어요. 두 번째도 안 되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너무 사기 같아가지고 이제 이분께는 바로 카드 정지를 다 시키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카드를 정지를 다 시켜가지고 다행히 뭐 추가 피해는 없었던 뭐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케이스인데 이게 그 출국할 때 아일랜드가 좀 그 공교롭게도 직항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바로 가는 더블린으로 바로 들어가는 직항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한번 경유를 해야 되거든요. 어디선가는. 가장 많이 뭐 하시는 곳이 유럽 어디 도시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중동도 많이 가시고 그다음에 이분은 터키를 통해서 이스탄불 경유를 하셨던 학생분이신데 학생 아버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차, 그러니까 첫 번째 비행기가 좀 늦어진 바람에 두 번째 비행기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멘붕이 오셔가지고 연락이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학생분께서 다음 비행기 잘 잡으실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쭉 연락을 해서 도와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의외로 좀 많이 생깁니다. 비행기가 두 개잖아요. 우리가 타야 될 비행기가 가야 되니까. 첫 번째 비행기가 좀 연착이 되는 경우 의외로 있어요. 그 두 번째 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람은 탔는데 짐이 못 따라와서 짐이 못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짐이 도착했는데 도착에서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뭐 항공사의 실수로 뭐 짐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도 도착하자마자 바로 직원분이 나와서 도와주고 계시고 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현지에서 한국에서도 저희가 또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기왕 같은 돈을 내실 거라면.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석부터 현지 케어까지 개척자들의 성공적인 어학연수를 링고스파이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